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여기 지금 보이는 52쪽하고 53쪽 얘기를 할 건데 하다가 안 되면 기하학적 의미는 빼더라도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거든. 대신에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라고 나와 있는 순간 변화율 있지. 이거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두 가지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는지까지만 공부하면 오늘 수업은 끝이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이거부터 시작을 할 거야. 평균 변화율. 자, 최대한 쉽게 외워야 될 것만 정리를 해줄 테니까 선생님 얘기한 대로 그대로 토시 틀리지 말고 외워. 알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1차 함수 공부했어 안 했어? 고등학교 와서도 1차 함수 해봤지? 그때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기울기라는 거를 구해본 적이 있을 거야. 맞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기울기라는 거는 결국 두 개의 점 사이에 기울기를 얘기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이 기울기를 찾는 방법을 어떻게 찾게 되냐면 x라고 부르는 녀석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쓰게 되지. 맞습니까? 요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된다. A라는 한 점이 x1, y1이고 B라는 한 점이 x2, y2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중학교 당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선분 A, B의 기울기를 찾으라고 시켰어. 맞지? 이게 이번 수투로 넘어오면서 뭘로 바뀌게 될 거냐면 두 점 A와 B라는 녀석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로 바뀔 거야. 이렇게 용어만 달라질 뿐이지 실제 구하는 방법은 동일한 거야. 알겠어? 그럼 구할 때 우리 기울기를 찾듯이 똑같이 찾아서 평균 변화율이야 라고 그냥 이름만 바꿔서 불러주면 되겠지? 기울기를 어떻게 찾았어? 불러봐. 어? x1 분의 그렇지. 요렇게. 그래서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알겠어?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 평균 변화율이 뭐고 이걸 가지고 원래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막 해야 되는데 다 필요 없어. 그냥 평균 변화율은 뭐랑 똑같다고? 기울기였다고. 알겠어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이걸 지금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여기 봐. 52쪽에 보면은 2번이라고 해서 평균 변화율 되어 있고 뭐 세모 x, 세모 y 막 나와 있지. 원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아. 근데 선생님 지금 뭐라고 그랬어?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래서 x1-x2 분의 y1-y2로 찾는다 그랬지? 요렇게 그냥 기억해놔. 아시겠죠?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파생을 시켜서 요렇게 넘어갈 거야. 지금부터 잘 봐. 내가 좌표 평면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 확인됐니? 그리고 그래프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할 거야. 요렇게만 딱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확인되지? 그리고 요 위에 어딘가에 A라는 점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위에 어딘가에 B라는 점이 있을 거야. 확인되니? 자, 이때 A라는 점의 좌표 뭐라고 쓸까? 야, 이게 고민해야 될 일이냐? x1, 그래, fx1. 확인? B라는 점의 좌표. x2, fx2. 그래, 요렇게 딱 적고 보자고. 확인돼요? 자, 이때 A, B라는 두 점을 이렇게 이어놓고 점 A와 점 B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찾으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 공식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중학교 당시로 돌아가 보자고. 그럼 그때 우리 처음에 이 기울기 찾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테두리에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냈어. 그리고 여기 새로운 점 C를 찾아내고 이 점의 좌표를 x2, fx1으로 썼었단 말이야. 확인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이는 애를 길이를 직접 구했지. 뭐야? 이게 x2 x1이지. 확인돼요? 그 다음 요 길이는 뭐야? fx2 f의 x1이지. 확인돼요? 자, 요렇게 쓰는 거. 그래서 요거분의 요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지. 이거를 좀 더 쉽게 fx1 대신에 y1으로 바꾸고 여기도 y2로 바꿔버리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 y1이 되겠지. 이 상태가 돼버리면 요 길이가 뭘로 바뀌게 돼? y2 y1으로 바뀌게 될 거야. 확인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요 x2 x1이라고 부르는 거는 결국에 a와 b라는 두 점의 x좌표의 차이겠지. x좌표의 차. 확인돼요? 정확히 말하면 x좌표의 차라고 하면 안 되고 차이. 맞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차이를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할 거냐? 변화된 변화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확인돼요? 즉 x좌표의 변화량이다 하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차이가 되겠다. 확인돼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돼? 그래서 우리는 얘가 바로 x 자체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확인됩니까? 이때 이 변화량이라는 이 말 자체를 우리가 기호화 시킨 거야. 기호로. 그러면 기호로 시키게 되면 뭐가 되느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과 비슷한 삼각형을 그리는 거야. 그리고 뒤에 누구의 변화량이었어? x였지. 그러니까 x만 붙여버리면 돼. 확인돼요? 그리고 얘를 읽을 때는 변화량을 뜻하는 델타 x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면 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럼 자, 여기 봐. 얘는 뭐야? y의 변화량이지.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델타 y라고 써버리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이해되니?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인 평균 변화율, 우리가 앞에서 찾았던 x1 x2 분의 y1 y2라고 돼 있는 이 녀석은 지금부터 뭐라고 쓸 수 있냐? 델타 x 분의 델타 y라고 써도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이렇게 바꿔 써도 돼. 잘 쓰지는 않지만. 자, 왜 잘 안 쓰냐면 이 델타라는 표현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 만약에 점의 좌표가 x1, y1이 1,1이고 뭐 3,5야. 그러면 x의 변화량 얼마야? 자, x의 변화량 얼마야? 2, y의 변화량? 그냥 구하면 되잖아. 그치? 맞지? 근데 이 델타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어떤 경우에 델타라는 표현을 주로 쓰게 되냐면 요 차이가 극히 미미할 때, 맛있다가 아니야. 극히 적을 때, 차이가 얼마 안 날 때.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점이 극도로 붙어 있을 때 델타라는 표현을 많이 써. 확인돼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쓰기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자주 쓰자라고 약속을 했다 뿐이지 실제 의미는 변화량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야. 확인되니? 이해되죠? 안 돼? 되죠? 이해돼? 요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자, 이제 요거를 우리가 또다시 기호로 나타내려면 이렇게도 가능해. 자, 델타 무시하고 1로 넘어가는 거야. 여기서 보게 되면 x1 x2 분의 f의 x1 f의 x2라고 써도 상관없지. 아까 y1이 fx1이었고 y2가 fx2였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 확인돼요? 안 돼요? 되지? 자, 이 상황에서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어떻게 보게 될 거냐? 우리는 x2라는 녀석 보이지? x2. x2는 다시 얘기하면 x1에서 얼마만큼이 변한 거야. 맞지? 즉, 이 변한 변화량을 델타 x로 써도 될까 안 될까? 되지. 왜? x2 x1이 델타 x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뭐 x1에서 꼭 x2를 뺄 필요 없잖아. 2에서 1을 빼도 상관없는 거니까. 확인돼요?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여기서 또다시 x1은 이렇게 바꿔도 될까 안 될까? 되지. 뭐가 됐든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요걸 여기다 대입할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분모가 뭐가 돼? 델타 x. 다시 말하면 x의 변화량이 되겠지? 분자는 뭐가 돼? f의 x2 마이너스 플러스 델타 x에서 마이너스 f의 x2가 돼버리게 되겠지? 이때 이 x2가 단순하게 고정되어 있는 점이 아니라 동점이 돼버린 거야. 움직일 거야. 그러면 굳이 x라고 쓸 필요 없이 x라고 써도 되지. x라고 바꿔. 확인돼요? 이렇게 돼도 얘가 뭐야? 기울기야. 평균 변화율이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이게 너네가 지금 나와 있는 노란색 책에 보면은 52쪽에 보면은 가운데 뭐가 써져 있지?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한 거야. 확인돼요? 지금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a라고 돼 있지? x라는 문자 대신에 a라는 특정한 값을 적어버린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 뭐냐? x라는 문자 대신에 a를 적었다 그랬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에서 x가 정의역의 역할을 하지 a가 정의역의 역할을 안 하지. 보통 일반적으로 a는 뭐야? 특정한 값, 상수값을 얘기하는 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요 기울기 자체에서 뭘 했던 거야? x 자리에 a를 대입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a가 대입이 되는 순간 원래 있던 애는 그냥 함수 전체의 기울기였단 말이야. 근데 a가 대입되는 순간 무슨 말로 바뀌게 되느냐? x가 a에서의 기울기가 돼버리는 거야. 요렇게 말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기울기 대신에 우리는 무슨 표현 쓸 거라 그랬지? 평균 변화율. 아줌마들 정신 차려야 된다. 집중해라. 평균 변화율. 확인됩니까? 그래서 여기 보이는 문자가 x가 아니라 특정한 상수값으로 바뀌면 그 값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게 될 것이다. 확인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애는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원래 있던 노란색으로 쓸 수가 있었어. 확인됐지? 자, 근데 여기에 a를 대입하는 순간 특정한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봐. 잘 봐. 그림에서 여기가 지금 현재 뭐냐? a야. 그럼 여기는 fa라고 쓰면 되겠지? 여기가 b야. b고 f의 b라고 쓰면 되겠지.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보는 거야. a에서의 평균 변화를 구하라 그랬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a는 점이 하나인데 점 하나 갖고 기울기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그러면 뭔가 말이 이상한데? 그치? 그치?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델타 x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델타 x가 아까 전에 우리 뭐라고 그랬지? x 사이의 변화량을 뜻한다 그랬지. 근데 우리가 주로 어떤 뜻 쓰기로 약속을 했다 그랬지? 차이가 미미할 때. 다시 말하면 여기가 a라는 점인 건 맞는데 요 점 말고 요 점과 미미한 차이를 가지는 최대한 붙어있는 또 다른 한 점이 여기에 숨겨져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 점이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숨겨져 있는 상태의 기울기. 그럼 이 점이 내가 지금 그림상 여러분들 확인하라고 일부러 띄워놨는데 미미한 차이가 되면 사실 이 정도 차이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을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 보통 수학적에서 이 정도로 눈의 육안으로 구별이 되잖아? 차이가 크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파란색과 거의 겹쳐질 정도로 점이 찍혀야지만 미미하다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하나의 직선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기울기가.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미미한 차이를 가지고서 있다라면 이 두 점은 같은 점이라고 봐야 될까? 다른 점이라고 봐야 될까? 미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원래는 다른 점이 맞아. 근데 눈으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두 점이 가까이 붙어버렸어.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결국에 무슨 개념이 들어간 거야?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라는 극한에 대한 개념이 포함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극한에 대한 개념이 포함이 됐을 때 앞에서 극한값 계산했잖아. 실제 값이 그게 아니더라도 그 값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맞아요, 아니요? 그 개념을 여기다 포함시킨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리미트라는 개념을 추가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x가 어떻게 돼? 델타 x라는 녀석이 a 값 0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변화량이 거의 차이가 없다. 두 점 사이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가까이 달 붙었다는 얘기지. 이 상태에서 델타 x 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그리고 마이너스 f의 a. 아까 전에 봤었던 평균 변화율이잖아. a가 대입됐을 때 평균 변화율이지. 이렇게 된 결과가 돼버리게 되면 결국엔 뭐가 될 거냐? 요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처럼 보이게 되겠지. 이해돼 안 돼? 요 점 하나를, 원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한없이 가까워지면 점이 하나처럼 보이게 되잖아. 하나처럼 보이는 점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결국 뭐냐? x가 a에서 그려지는 접선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확인돼? 접선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왜 접선이야? 접선의 뜻이 뭔데?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원래는 두 점이지. 근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붙어버리면 한 점 취급할 수 있잖아. 그래서 리미트를 쓴 거야. 한 점 취급하려고. 그럼 그 순간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버렸지. 그럼 결국 뭐야? 접하는 선이 돼버렸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즉 접선처럼 만들어지게 되면서 무슨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F에서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붙여. 그리고 A라고 써버릴 거야. 확인됩니까? 요렇게. 확인돼요? 그리고 요렇게 써진 요 기호. 즉 여기서부터 요렇게 따라 올라가는 기호가 되겠지. 요 기호. 확인됩니까? 요 기호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X가 A가 최대한도로 가까워질 때, A로 최대한도로 가까워질 때, 다시 말하면 X가 A가 되는 순간에 얼만큼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확인됩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내용, 순간 변화율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게 오늘 수업의 전부야. 평균 변화율이 어떤 거고 그 평균 변화율에 무슨 변화를 줘서 순간 변화율이라는 녀석이 탄생했는지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평균 변화율이 뭐였어? 우리가 알고 있던, 익히 알고 있던 기울기였지. 그 기울기라는 말을 뭐에 적용한 거야?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로 바꾼 거야.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찾던 건데 한 점을 나머지 한 점에다가 최대한 가깝게 계속 붙이면서 기울기를 찾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 평균 변화율이 계속 변하겠지. 근데 어느 정도 붙이다 보니까 더 이상 내 능력으로, 내 그림 실력으로는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한없이 가까워지게 만드는 리미트라는 기호를 사용해 버리는 거야. 그럼 그 순간 이 두 개의 점이 한 점처럼 포개지겠지. 실제로는 한 점이 아니겠지만 한 점처럼 포개지겠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 눈에는 A라는 한 점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B라는 점이 A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즉 A가 되지는 않겠지만 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서의 변화율, 그게 바로 뭐야? 순간 변화율. 그리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요렇게까지 이어지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흐름과 결과물들 어떻게 변했는지를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힘들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안 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포인트 체크해 줄게. 52쪽을 보잖아? 노란색으로 네모칸 쳐져 있는 부분 보이지? 평균 변화율에서 델타 x분의 델타 y는 b-a분의 fb-fa 보이지? 요거까지만 기억해 놓으면 돼. 그 밑에 거는 굳이 라는 거야. 일단 두 개 외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외울 수 있으면 외워보고 아니면 위에 거 두 개만 외워라. 확인됐죠? 그리고 리미트를 붙여서 53쪽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f'a는 해서 돼 있지.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그리고 그 뒤로 보면은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두 번째 거 보이지? 두 번째 거를 외워라. 확인됩니까? 그럼 세 번째 거는 내가 굳이 외우라고 얘기를 안 할 건데 왜 안 할 거냐면 지금 봐봐. 리미트 붙였지? 우리 선생님이 내가 방금 전에 설명할 때 순간 변화율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 그랬어? 평균 변화율이라는 기울기에서 특정한 델타 x 값이 한없이 가까워질 거라 그랬잖아. 맞죠? 다시 말하면 여기 들어가는 이 식의 모양이 결국 평균 변화율하고 똑같은 식이지. 맞아? 쉽게 말하면 여기 보는 이 평균 변화율 보이지? 여기다 리미트 붙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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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돼요? 다 그렇게 만들어진 식이야. 근데 가운데 내가 두 번째 거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거는 외워주라 그랬지. 요거 하나만 외워. 요 모양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로 자주 보게 될 모양이니까. 알겠죠? 그냥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에 리미트 붙이면 된다. 요렇게만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리미트를 붙여볼 거야. 자, 봐봐. 우리가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을 쓰게 될 때 평변, 순변 이렇게 쓰게 될 때 평균 변화율을 표현하는 방법이 x2-x1 분의 y2-y1 이렇게 우리가 평균 변화를 쓸 수 있지. 물론 fx2-fx1이라고 쓰는 게 맞아. 확인돼요? 그럼 얘가 순간 변화율이 됐어. 어떻게 하면 돼? 리미트 붙이면 된다고. x2-x1 분의 y2-y1 확인돼요? 근데 리미트만 붙이면 끝이 아니라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우리 적어줘야 되지. 맞죠? 어떻게 가까워지면 돼? 앞에 한 점, 뒤에 한 점 있지. 둘 중에 한 점이 다른 점 쪽으로 가까워지면 되잖아. 다시 말하면 x2가 어디로 가까워질까? x1으로 가까워지면 돼. 이렇게.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 모르겠어? 자 그럼 다시 내가 만약에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평균 변화를 썼어. 자 델타 x 뭐야? x의 변화량이지. 즉 x의 변화량 미미한 차이가 날 때까지 계속해서 변할 거잖아. 즉 다시 말하면 리미트 델타 x가 뭐가 되면 돼? 이 미미한 차이가 0에 가까워지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자 그럼 다시 또 다른 표현으로 델타 x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x 이게 또 평균 변화율이었잖아. 여기서 또 리미트 똑같이 델타 x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번에는 어디로 가까워질까? 이 변화량이 미미해져야 두 점이 한 점으로 합쳐지겠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가 돼?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는 표현인데 요 마지막 거 요 표현만 순간 변화를 쓰게 될 때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두라고. 요게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거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리미트가 붙어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해놔라. 확인됐지? 자, 요것만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필수 예제 1번 눈으로 봐. 함수 fx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x의 값이 2에서 a까지 변했지. 맞아요? 그때 평균 변화율이 4라 그랬지. 자, 평균 변화율이 뭐라 그랬어? 평균 변화율, 다른 말로 쉽게 기울기. 다시 말하면 x가 2에서 a로 변할 때 그때의 평균 변화율이 4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점의 좌표가 결국에는 뭐가 될 거냐? x값이 2에서 a까지 변했으니까 한 점의 좌표가 2, 뭐 다른 점의 좌표가 a,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럼 이 점의 좌표 어떻게 찾을 거야? 대입해서 찾으면 되잖아. 2 대입하면 얼마 나와? 2 맞아? a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맞죠? 그럼 자 변화량 평균 변화량 어떻게 찾아? a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얼마다? 4다. 이렇게 그냥 풀어보면 그만인 거잖아. 풀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4a 마이너스 8 이 양 싹 해서 정리하면 a제곱에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이 0 그럼 결국 a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누구야? 2 아니면 3 근데 2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면 돼? 3이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다른 거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용어만 바뀌었다 뿐이지 누구랑 똑같아? 기울기야 그냥. 알겠어요?
기울기. 자, 그러면 두 번째, 함수 fx에서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가 a에서의 미분계수가 똑같다 그랬지? 맞아요? 그럼 평균 변화율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이제? 있겠지?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 두 번째 거 한번 해보자. 자, 평균 변화율을 지금 찾으라고 했더니 어떻게 나와버렸냐면 두 번째 거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변했으니까 한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뭐, 그 다음에 3, 뭐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1 빨리 대입해. 얼마 나와? 0, 3 대입하면 8이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때 평균 변화율 어떻게 하면 돼? 3에서 빼기 마이너스 1 하고 8에서 빼기 0 하면 되는 거잖아. 맞니? 얼마야? 2지? 평균 변화율이 2야. 근데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는 똑같다 그랬지? 그럼 a에서의 미분계수를 우리가 말로 쓰면 f'의 a란 말이야. 확인되니? 그럼 이걸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나타내게 될 수 있어? 리미트 델타 x가 어디로 가까워져? 0으로 가까워지지. 그 상황에서 뭐가 되면 되는 거야?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a니까 지금 그 다음 마이너스 f의 a라고 써버리면 되지? 요거 풀어서 얘가 얼마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2가 나오게 만들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자, 계산하자고. 그러면 fx라는 관계식이 지금 현재 어떻게 나와 있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로 나와야지? x 자리에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니, 아니니? 그러면 식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자, 델타 x분의 분자 쪽이 a 플러스 델타 x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1 빼기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두 개 사라지지? 식정리 싹 하면 분모가 델타 x가 되겠지? 맞죠? 분자는 a제곱하고 a제곱 사라져서 2a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으로 전개가 될 거 아니야. 약분, 약분, 약분.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게 뭐야? 2a 플러스 델타 x. 근데 델타 x가 어디로 가까워졌어? 0으로 가까워졌지. 그럼 이거 결국 얼마란 얘기야? 0. 그럼 결국 뭐야? 2a. 그럼 2a가 얼마야?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a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찾는 거라고.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야. 확인됐죠? 자, 그럼 뒤로 넘겨서 필수 문제 2번. 자, 선생님이 왜 기억하라고 하는지 알겠지? 지금 보면은 뭐야? 똑같이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h가 0으로 가버렸지? 필수 문제 2번에서는. 맞죠? 우리는 분명히 미분계수 쓸 때 델타 x라고 썼었는데, 그치? 맞죠? 자, 델타 x를 그냥 h로 치환하면 지금 나와 있는 식과 똑같은 식이 만들어집니다.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되죠? 이렇게 된 식이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fx라는 녀석의 관계식이 나왔어? 안 나왔어? 이번에는. 안 나왔지?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맞지? 이거 지금 우리 못 풉니다. 확인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야 돼. 식변형하는 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는데 일단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오늘 숙제를 수정합시다. 어디까지 할 거냐면 여러분들 55쪽 있죠? 55쪽까지만 해결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어떤 건지까지만 확인하고 와. 그러면 그거 완벽하게 외우는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뒤에 있는 거 쫙 진행할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유형편도 같이 수정하면 되겠지? 유형편은 어디야, 그러면? 우리가 원래 25쪽까지였는데 그게 아니라 유형 1번만 하면 돼. 유형 1번만. 알겠죠? 대신에 유형 1번 하면서 우리 지금 지난주에 산수반 프린트 하나 나갔고 오늘 산수반 프린트 하나 더 줬거든? 이거 전부 다 극한에 대한 얘기야. 극한에 대한 거야. 지난주에 준 프린트 있지, 두꺼운 거. 그거는 이번 주 금요일 밤 10시까지 다 풀고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그리고 지금 준 프린트 있죠? 요거 풀면서 앞에 거 계속 복습하면서 틀렸던 문제 다시 풀면서 복습 좀 하세요. 그리고 더불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나와 있는 내용 있지? 선생님 외우라 그랬지? 식 자체 모양 자체를 통째로도 외워놓고 와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번 거 진행한다. 알겠지? 꼭 외워라. 믿어도 되지?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